라이브 방송에서 사과를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더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긴 하는데 광수는 끝까지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 말은 죄송합니다인데 듣고 나면 왜 굳이 저런 말들을 할까 싶은 순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수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왜 저런 방식으로 사과했는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솔로 29기 광수의 라이브 태도, 그리고 이후 벌어진 출연진들 간의 언팔로우 사태. 많은 분들은 이걸 예의가 없거나 누군가 말실수를 했다, 아니면 성격 문제가 아닐까로 정리하지만 저는 이 장면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누가 맞고 틀렸다의 판결이 아니라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반복되는지를 해석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건 거창한 성격 분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나라고 느끼는 방식,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관점으로 라이브 방송을 다시 보면 왜 그 사과가 끝까지 어긋나 보이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29기 광수의 라이브 방송, 그리고 본방 때의 모습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리 광수아재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찝찝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출연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솔로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다고 추정이 된더라고요. 광수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영수님에 대해서 전부 인스타그램에서 즉 팔로우를 하지 않다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봤을 땐 따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정신분석 매니아님 요걸 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광수의 라이브 방에서의 모습과 본방에서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수와의 갈등. 자, 우선 라이브 방송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수 아재에 대해서 열심히 사과도 준비를 했고, 자, 라이브 방송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본 부분이 뭐냐면요. 광수 아재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 유튜브 자막에 이렇게 뜹니다. 원샷을 잡아주시죠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극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광수는요, 암묵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고, 그냥 우리 영철아재나 영수아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머리부터 받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남녀를 짝을 찾기 위해 남은 부분도 있지만 공중파에 얼굴을 들이미는 그 순간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도 같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했다, 이러이러한 내 모습이 나는 당시에 진심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런 발언들을 듣고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들이 불편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원샷 잡아주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후에 영수아재랑 대화를 하고 악수하면 그 장면도 슬쩍 이제 카메라를 보거나 하는 등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트루먼 쇼와 좀 비슷한 거죠. 물론 차이가 있다면 트루먼은 인지를 못했다는 거고, 우리 광수는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알고 있고 인지를 하면서 그 틀 내에서 사과라든가 이야기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영수나 영철아재는 이게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 안 해. 내가 좀 별로의 모습을 보이지, 깔끔하게 여기서 사과하는 게 맞아, 여기서만큼은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광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한테 좋은 모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과를 할 때도 온전하게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덕분에 우리 한의원 안 될 거라고 막 악플 다는 놈들 있죠. 덕분 2배 수익이 지금 2배로 늘었거든요, 초진 환자가, 라는 말을 한다거나, 방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견뎠던 것 같아 덕분에 니들은 내가 잘 못 지내길 바랬지 라는 축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그는 자기를 굽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그것이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광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반대로 영수는 이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영수는 내가 방송상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했다라고 자기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뀔 수가 없죠. 바꾸는 순간 자기를 이제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그가 현재까지 삶을 끌어온 원동력이면서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숫자 내과문인 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막 꺼내고 사후적으로 뒷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해지려고 그런 말 했다라고 변명을 생각을 해요. 동시에 내가 그거를 인정하게 된 순간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영수와 광수의 차이점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수 아재가 중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제 행동은 비난해도 그런 거는 비난 안 했으면 좋겠다? 이해는 가. 심정은 이해가 가요. 나의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루가 되도록 까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런 말을 이제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그 출연진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우리 영자도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는 표정을 보고 있고 우리 영수아재도 표정이 확 굳어지거든요. 그 영수아재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영수아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싫으면 광수는 왜 내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굳이 저런 말을 왜 붙여서 그냥 내가 많이 부족했다 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저렇게 말을 더 붙여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철아지랑 정숙 누나는 딱 인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옥순도 그렇고 영철이랑 옥순 두 분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라고 하면서 어쨌든 깔고 들어가요. 옥순도 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광수아재가 옥순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변명을 하죠. 자, 뭐라고 변명하면 제가 착각이라고 욕먹는 게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3시간 반 동안 내가 옥순과 1대1로 길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 명은 어장만 치고 한 명은 착각만 했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 옥순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대화했으니까 착각이 아니다. 옥순이 날 헷갈리게 만든 거다 하면서 어장 드립을 딱 치면서 우리 옥순에게 또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수는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사과할 수 있어. 왜 자꾸 그거 아닌 것 같고 시청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공인은 결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네, 조직 문화로 치면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왜 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방에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내심 알고 있어. 나중에 가서 무죄인 게 밝혀지거나 누명을 썼다는 게 밝혀지지만 우선 당장에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공인의 책임이에요. 슬프지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출연진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냐가 저는 시청자들이 불쾌해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원샷 잘 잡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거나 카메라를 의식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솔로 제작진이나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을 안 줬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솔로를 한 30개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시청자들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해주세요라고 해서 뭐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는 거죠. 라이브 방송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 출연진들을 보호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제작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브 방송 때 그냥 뚝 던져놓고 논란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열심히 카메라만 비추면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전 기수의 사람들의 라이브 방송 때의 모습을 참고를 하면서 저렇게 하면 욕을 이제 뒤지게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수아재 본방에서도 끝까지 하고 있죠. 내가 다 결제했다느니. 근데 이후에 제작진에서 푼 장면을 보니까 영수도 결제하고 다들 골고루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제 나는 솔로 촬영 이후에 다시 3명이서 만나가지고 해결할 일을 굳이 이렇게 순자한테 뒷담화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수아재의 이 뒷담화는 영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옥순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생각해서 내가 먼저 촥 하면 거야 하면서 목을 날리는 그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크고 무엇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순자 누나 표정이 극도로 어두워집니다.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무엇보다 우리 순자 누나 입장에서는 광수가 그 앞에서 했던 얘기, 나는 영수가 1순위였고 이후에 광수가 이제는 영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럼 순자 입장에서도 그럼 나는 뭔데?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순자는 광수를 아웃을 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요 우리 순자 누나 표정이 정말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광수랑 얘기를 하면서 광수가 날 지금 매기나? 날 매기려고 이런 말 하는 건가? 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자기한테 꺼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자의 인터뷰 내용이 본방 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광수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이 라이브 방송 때 태도는 왜 그러냐, 광수는 처음부터 혼자서 트루먼 쇼를 하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광수는 끝까지 내가 이런 사과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자기를 높게 보는 모습이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를 높게 사람들이 봐줄 것 같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내가 비록 본방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내가 연출을 하면은 좋은 사람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출연진들과 광수의 사과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광수라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영수를 두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언팔을 하게 되는데 광수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영수의 문제는 밀어두고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광수가 했다는 말이라고는 전제하에 보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옆에서 자동차가 트럭이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행자가 0이고 차가 100이거든요. 아무리 잘 쳐봐야 95대 0이 0대 5대 95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서. 아니요, 내가 왜 잘못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광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해서 이 부분에 영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영수랑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팔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근데 잘 보면 광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뭉개버려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서 라고 뭉개긴 했지만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처를 빼고 뭐 영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같이 언팔을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 다 떳떳하면요, 같이 까면 돼요. 같이 열면 돼. 언팔을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사이라면 대중적으로 까버리면 되지. 영수가 잘못했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어. 왜 안 밝히는 거지? 본인들도 갱년이 있으니까 안 밝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된 재난이었어요. 예정된 일이라고 봐요. 왜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누나랑 지금 연관인 사람들이 죄다 언팔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영화제도 옥순이랑 처음에 대시를 했잖아요. 그쵸? 얽혀있고 영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광수 마찬가지죠? 즉 영수랑 친한 사람 빼고 전부 다 얽혀있는 거예요. 영철은 그러면 왜 영수랑 언팔을 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숙이 얽혀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수가 이 옥순이 했던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내 여자친구한테 그러지 마 라고 했다가 나머지 출연자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다구리를 매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립이 돼요. 옥순한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하면서 출연진들이 달려들어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우리 영수아재가 자기 여자친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지 마! 출연진들끼리 이제 한따까리를 한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영호아재랑 영수아재랑 동맹이잖아요. 왜 동맹이 성립했겠습니까? 1화 때만 해도 우리 영수가 영호아재를 어택을 했거든요. 나는 왜 우리 집 가게 사정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택을 했다가 동맹이 된 이유는 영호는 영숙에게 관심이 있었고 영수는 옥순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동맹이었어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영호랑 옥순이랑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네? 그 영수 입장에서는 찝찝한 거예요. 이거 동맹인데 동맹을 다시 파기해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라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누나, 이 아재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 이유기도 해요. 영수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영수가 끝까지 지금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옥순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그래,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이니까 1순위랑 사귀기 전이랑 다르지. 어쨌든 사귀고 난 후는 나한테 집중을 하니까 오케이 해라 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긴 해요. 20기 영호 정숙님 연애했다가 이제 결국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느낌과 좀 비슷하긴 해요. 뭔가 불안불안한 거 보면서 뭔가 관계가 시작이 첫 단추가 좀 애매하게 껴졌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두 사람에게 관계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해서 지금 옥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잡음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또 옥순도 이제는 그 이전에 자기가 분명히 본인이 세고를 까먹으면서 영수에게 했던 말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 말을 충실히 지킬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서 원만하게 관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출연진들도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충분하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아가길 희망할 뿐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광수가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잘 해결하는 방식보다 익숙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를 전략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사과조차 자기 증명으로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연애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관계를 망치는 지점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언제 사과하면서도 나를 지키려 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해서 광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 앞에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시험섭섭하지만 이제 29기를 조금씩 놔줘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만든 다음에 30기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